기상이변, 치수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잦은 비와 바람과 습도가 높은 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적절한 대비와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면 장마철 역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금년 장마 시작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상청 예보가 있다. 장마철 기간 중 예상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나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 끝자락에 라니냐가 시작되는 현상으로 기상 이변 가능성이 올라가 극심한 가뭄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한다. 이상기후는 우리 생활에 중대한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9월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와 냉천 범람으로 5,000읍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망 9명, 부상 13명, 피해액 234억 원 규모의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됐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병사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돼 정치권에선 현재까지도 지겹도록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방안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있는 곳엔 반드시 대홍수가 있다는 것은 팩트다. 이상기후를 대비한 물그릇이 적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 총 1만 7,066개소 중 5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 4,877개소 87.2%로 많은 양의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지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실시하여 홍수와 가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시 적지의 신규 저수지 건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규 댐 10개 건설 방안을 포함한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댐 건설 계획은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 만에 치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는 모두 놓아두고 하천 준설도 버리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치수 사업에는 이념을 배제하고 과학과 기술이 녹아들어야 하며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2년 9월 사고가 났던 포항 항사댐, 원주 천댐처럼 지역 건의댐 정책을 이용하면 사회적 합의도 쉽게 풀어갈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도시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강남 스타일의 열풍에 세계적 명소로 떠오른 강남역은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도 지대가 낮아 자주 침수되던 곳이다. 2022년 8월 시간당 141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 및 2호선과 신분당선역이 전부 침수되었다. 강남 개발 후 6번째 침수다. 즉 우리나라 곳곳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해 게릴라성 폭우의 배수시설이 맥을 못 추는 현실이다. 대처 방안으로 하수관로 관말에 수위 변화에 따른 역류 방지용 밸브를 설치하며 배수구 청소와 관로 배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빗물터널 건설과 배수 펌프장을 배수 용량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강우량에 따른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도시 침수와 대홍수를 예측하는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하천에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강우량에 따른 침수 지역 대비와 실시간 예경보로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강우량 예측 자료를 근거로 국내 대규모 다목적 댐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듯 집중 폭우 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인공지능 홍수 예경보, 국민체 감형 신속한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담반을 구성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비상근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대급 폭우, 극심한 가뭄, 사상 최악 홍수 피해 등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레 파고들었다. 극단적 용어를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되니 무심해진 듯하다. 입버릇처럼 이상기후를 얘기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재해 발생 빈도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이제 애국가의 한 구절일 뿐이다. 국지적인 대홍수, 극심한 가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상수가 되었다. 대홍수 및 극심한 가뭄 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곳은 한강 수계이다. 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2600만 명의 생활용수와 수도권의 공업용수를 담당하는 팔당댐의 집중화와 노후화다. 이러한 집중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유일한 사례이다. 높이 29m, 제방 길이 510m, 총 저수량 2억 4,400만 톤 규모다. 댐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의 문비 형식이며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9개 발전댐 중 원유 위험성이 최하 등급인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2017년 8월 감사 결과 댐에 물이 넘치거나 물의 힘과 유목에 의해 수문이 회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9월 9일부터 사흘간 팔당수계 중부지방에 87에서 316mm의 기습폭우가 쏟아져 계획 홍수위 27m를 초과했고 72년도에는 계획 홍수위를 1.5m를 초과했다. 1984년 9월 2일 초당 28,504톤 방류, 1990년 9월 11일 초당 3800톤 방류는 실제로 건설된 계획 홍수량보다 많은 양이 방류됐다. 즉, 댐의 명백한 원류이다. 댐의 안전성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다. 문제는 그 위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직무유기일 것이다. 팔당댐의 무거운 짐을 시급히 덜어줘야 한다. 팔당댐 하류 약 2.5km 지점에 기존 팔당 취수장의 취수 가능 높이인 최고 수위 하이워터 레벨 25m의 보호 또는 스톱로그 개념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팔당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삼성전자 공장은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가, SK하이닉스는 하루 27만 5천 톤, 향후에는 57만 톤이 필요하다. 하지만 팔당댐 자체에 여유 수량이 많지 않아 취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한강 수계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물 공급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금강산댐 저수량 26억 톤과 평화이댐 26억 톤을 활용한 워터 대탕트 실현이 절실하다. 남북이 북한강 수계의 관리와 보전을 통해 가뭄과 홍수 등 재난을 관리하고 공유하천 관리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윈윈 정책이 절실하다. 금강산댐을 우리 돈으로 리뉴얼하고 제대로 된 발전 설비와 송배전 인프라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북한은 전력 갈증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고 한국은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규모 신규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소양강댐 용량의 30억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강 수계 금강산댐과 팔당댐 표고차 240m 5개 소에서 발전을 통해 연간 10.3억 kW의 친환경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연중 균일한 방류로 북한강 수계의 수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다. 진정한 물안보호 물복지의 실현이다.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순수하다. 물을 활용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 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위대한 결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100년 대계를 위해 물로써 물길을 여는 남북워터 대탕트 프로젝트는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물안보, 물복지, 물산업 경쟁력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물을 잘 아는,
물 전문가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다. 모두들 이 같은 나아갈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물로 인한 재해를 일상처럼 가깝게 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맞설 물 정책 변화의 패러다임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다가오는 여름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물 전문가로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거북이 TV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물복지, 물안보, 물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